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의 사TV입니다. 오늘은 코믹 골프로 우리에게 재미를 안겨준 25년 야구 인생 유희관의 은퇴 소식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희관 투수 1986년생 중앙대 180cm 94kg A형 프로 입단 2009년 병역 국군 체육부대 부대마크 상무 피닉스 야구단 2016년 휘슬러 코리아 1구상 최고 투수상 2015년 타이어뱅크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골든포토상 2015년 제5회 카스포인트 어워즈 투수 탑3 2015년 제2회 무쇠팔 최동원상 2013년 9월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홍보대사 2013년 CJ 마구마구 1구상 신인상 2013년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신인상 2008년 제63회 전국대학야구 선수권 최우수 선수상 2015년, 2016년, 2019년 한국시리즈 우승 3회 2013년 플레이오프 MVP 2015년 최동원상 두산 베어스 저한 투수 중통산 승리 이닝 모두 1위이자 8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한 두산 출신 유일한 저한 투수이며 프랜차이즈 최초이자 유일한 통산 100승을 달성한 저한 투수입니다. 창단 이래 무려 3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던 베어스의 저한 투수 불운에 종지부를 찍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고 시속 130km에 불과한 슬로우 구속으로도 훌륭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희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느린 구속인데 프로 선수로서는 드물게 속구 구속이 상당히 낮습니다. 유희관이 본격적으로 첫 등장한 2013년도 기준으로 평균 구속은 약 시속 130km입니다. 시즌을 거듭하며 최근 몇 시즌 동안은 시속 120km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구속이 페넌트레이스 기준 고작 시속 136km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속 73km가 찍히는 초저속 커브도 가끔 던집니다. 시속 73km는 성인 남자라면 일반인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평소에 캐치볼을 즐기지 않는 성인 남성이라도 힘이 좋은 편이라면 보통 85에서 90 정도의 구속이 나옵니다. 애초에 시속 70km 되면 그냥 포물선입니다. 사실 유희관의 슬로우 커브는 초슬로우 커브라기보다는 이 퓨스볼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 경기에 한두 번 던지는 수준이기도 하고 빠른 구속으로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뛰어난 완급 조절과 제구력, 절묘한 변화구로 타자와 승부하는 타입입니다. 투구보다 송구가 더 빠른 KBO 유일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 그래도 느린 구속이 더더욱 떨어져서 120대 후반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과 맞물려서 유희관의 살이 찌기 시작한 시점이 비슷해서 사람들은 운동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오히려 2015년 기준으로 18승을 달성하는 등 성적면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2017년부터 커리어 로를 찍기 시작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시즌 시작 전에 살을 7kg 이상 빼고 다시 선발로서 자신의 몫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우람, 윤성환과 비슷하게 구속이 느려도 구위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구속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프로 세계에서는 대체로 배팅볼이나 던지는 투수 취급을 받는 게 예사고 140은 물론 150까지 찍어대는 투수들 중에서도 공이 밋밋하다는 평가를 들으며 자주 난타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유희관의 구위는 충분히 프로에서 통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희관의 공이 높은 분당 회전수를 가져 상승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공은 이렇게 느린데도 두산 투수들끼리 멀리 던지기를 하면 항상 선두권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홈플레이트에서 공을 던져서 잠실 야구장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투수들보다 릴리즈 포인트가 앞에 있고 분당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희관의 안티팬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이렇게 느린 공을 왜 못 치냐는 것인데 그동안은 프로에서 뛰어난 성적을 꾸준히 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별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5년 3월 30일 MBC에서 방영된 위닝샷 투구의 비밀에서 유희관의 공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방송에 따르면 2014 시즌 저한 투수 직구 평균 구속이 140.29km에 평균 초당 회전수가 39.03인데 유희관은 평균 구속 131.31km의 평균 초당 회전수가 38.15로 측정되어 구속 대비 회전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직구 평균 구속을 가진 하나 마이령 선수의 초당 회전수를 살펴보면 22.74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프로야구 투수들의 차이가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무브먼트, 즉 공의 움직임 차이인데 유희관은 구속과 분당 회전수 자체는 구속에 비해 높을지언정 다른 선수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공의 좌우 및 상하 무브먼트는 리그 평균 무브먼트보다 더 높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높은 공은 패스트볼이 잘 떨어지지 않다 보니 타자들이 130원저리에 공이 뿅뿅뿅 날아오는데 정작 스윙해보면 자기가 생각한 곳보다 높은 곳에 공이 가 있는 경우를 자주 겪습니다. 심지어 유희관이 쓰고 있는 구장은 국내에서도 가장 홈런이 안 나오는 잠실구장이라 그 장점이 더 극대화됩니다. 문제는 속구 구속이 느리다는 게 분명히 단점은 단점이라는 것이며 투수가 가질 수 있는 단점 중 가장 큰 단점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른 노하우와 요령으로 이 단점을 메우는 데에 성공할 수 있냐는 게 유희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2015 시즌에는 18승을 달성하고 개인 통산 첫 완봉승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후반기에 들어 부진을 겪기 시작하고 2018년도 시즌 내내 최악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느린 구속에 대한 팬들의 설전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시즌인 2019 시즌에는 다시 선발로서 제 몫은 나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승운이 좋았던 2020 시즌에는 KBO 역대 4번째, 8년 연속 정규 시즌 두 자릿수 승리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유희관이 두산 선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부터 유희관을 대하는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일명 희관존이라고 불립니다. 제구력이 좋다고 알려진 투수에게 심판들이 휘둘릴 수 있다는 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속설이지만 확실한 건 유희관의 체인지업과 싱커가 심판들의 눈을 속이기에는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느린 패스트볼과 가끔 던지는 초슬로 커브 때문에 다소 묻히는 감이 있지만 우타자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성 싱커가 상당히 빼어난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입담이 상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2013년 포스트 시즌 미디어데이에서 두산 대표로 항상 나갔습니다. 2013 양준혁 자선 경기에서 그야말로 예능감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경기 막바지엔 중계석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특유의 말발로 해설자들에게 미래의 해설 자감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2015년 KBO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주간 방송사인 MBC 스포츠 플러스의 특별 해설로 출연했습니다. 한명재 캐스터는 굉장히 탐나는 입담을 가진 선수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8월 9일 경기가 끝나고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는 이명수 캐스터와 김진옥 해설위원은 수훈 선수 인터뷰는 여러 차례 해봤으니 새로운 인터뷰를 해보겠다며 유희관에게 스스로 수훈 선수 인터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말을 잘했고 두 중계진은 유희관의 입담을 극찬했습니다. 이명수 캐스터가 경기 안 나가는 날에는 같이 방송을 하자고 했고 유희관은 용돈만 주시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진옥 해설이 스카이스포츠의 먼데이 나잇 베이스볼에 출연 제의를 하자 프런트에 상의해 주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전륜한 입담을 바탕으로 2015년 두산 베어스 우승 기념 팬페스트에서 코너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인 MC였던 장내 아나운서와 함께 명불허전 입담을 보여주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2016년 스프링 캠프 3자 토크에서 오재원과 함께 최고의 히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명대사가 너무 많아 정리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2020년 6월 17일에 방송된 뉴 퀴즈 온 더 블럭 50부와의 깜짝 등장에 엄청난 수다를 뽐내고 갔습니다. 엄청난 입담으로 미디어데이에는 꼭 나가는데 그래서 미디어데이 일선발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농구를 좋아하고 야구계에서도 소문난 농구광이자 실력자인 만큼 여자농구 올스타전에 일반인부 3점 컨테스트에서 선전을 보이자 스테판 희관이라는 별명 아닌 별명이 있습니다. 뭉쳐야 쏜다 출연 당시에는 이 별명보다는 유재라고 불리기를 원해서 본인은 유재를 민다고 합니다. 시구 지도를 많이 맡습니다. 보나, 한희, 루다, 유빈 등 여성 연예인, 장혜원, 박은영 등 방송인들의 시구 지도를 많이 맡는 편입니다. SBS에서도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 몬스타엑스의 주원 시구 지도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름 세 글자 모두 양인정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 히, 헥, 관판. 눈에 보이는 체형에 비해 운동신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야구 빼고 다 잘한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2018년 선수 50명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경향 설문조사에서 다른 운동을 했더라도 성공할 운동신경 보유자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골프의 경우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싱글 플레이어를 찍었다고 합니다. 시즌 후 열리는 엠스플 야구인 골프대회에 자주 나오는데 골프 치는 두산 팬들은 골프 좀 줄이고 개인 훈련을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구입니다.
본인 스스로 농구를 매우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실력 또한 상당합니다. 중앙대 시절 농구부의 김선영, 오세근 등과 자주 어울리며 종종 같이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4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민홍기 해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앙대 시절 김선영과 10점 내기 자유투 대결을 해서 이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저 과장된 얘기쯤으로 생각했지만 2019에서 2020 여자농구 올스타에 일반인 3점 슛 콘테스트에 깜짝 등장하여 프로 못지않은 슛 폼으로 8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 뭉쳐야 쏜다 최초의 용병 선수로 출연했습니다. 2021년 3월 28일의 3점 슛 테스트에서는 25번의 시도로 13번의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이 50%가 넘습니다. 특유의 느린 공과 관련된 이야깃거리도 많습니다. 느린 공을 가리켜 아리랑 공이라고 하는데 느린 구속으로 상대 타자를 제압하는 유형의 유희관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는지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유희관을 위촉해서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성인 남성은 80km 정도, 야구를 즐겨하는 일반인들은 100에서 110 정도까지 던질 수 있으며 사회인 야구의 경우 편차가 크지만 직구 구속이 110에서 130 정도이고 제구를 잡으려면 10km 이상 느려집니다. 당연히 유희관이 공이 느리다는 것은 야구선수 기준이지 일반인은 물론 사회인 야구 기준으로도 던질 수 없는 빠른 공입니다. 또한 시구자가 관중들이 놀랄 만큼 빠른 공을 던질 경우 유희관보다 빠를듯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구속이 100을 넘지 않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베이스볼 투데이에서 밝히길 머리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빠진 머리를 커버하기 위한 자신만의 트릭일 수도 있겠습니다. 골프 선수 양수진과 열애설이 났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사귄 적이 없다고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팬 서비스가 아주 훌륭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한 유명 야구 선수에게 사인을 거절당하고 속상했던 기억 때문에 자신은 팬에게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 관련된 행사에서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는 홈경기 퇴근길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걸어가면서 거의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출근길에도 사인, 사진 촬영, 악수 등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인회를 진행할 때 비는 시간에 틈틈이 사인을 해놓고 당첨되지 못해 라인 밖에서 구경하던 팬들에게 그 사인들을 나눠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카스포인트 광고를 찍었습니다. 맥심 2021년 3월호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별명인 유희왕답게 본인의 오리칼을 들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출근길이 상당히 요란합니다. 잠실구장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큰 음악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차가 바로 유희관의 차입니다. 2021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정한 유희관은 2022년 1월 20일 잠실 야구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 베어스 구단과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잠실 야구장 구내식당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의 유희관은 독특한 머리 모양의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두산 김태형 감독과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프랜차이즈 스타의 마지막 길을 예우했습니다. 유희관은 인사말로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를 먼저 표했는데 이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희관은 25년 동안 야구했다. 은퇴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은퇴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면 행복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200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로 두산에 지명된 유희관은 1군 통산 281경기에 출전해 1412이닝을 던져 101승 69패 1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4.5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속 120에서 130km대 직구를 무기로 두산 왼손 투수 최초 1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유희관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애칭이었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남다른 입담을 자랑하는 만큼 해설 제의도 받았지만 당분간 유희관은 제2의 인생에 대해 고민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현역 은퇴를 선언한 유희관은 13년간 입었던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벗는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유희관은 지난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의 지명을 받은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상무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한 시기를 제외하면 11년간 두산의 유니폼만 입고 뛰었습니다. 볼 스피드가 느려도 프로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유희관은 두산에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2013에서 2020 시즌까지 8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수확했고 베어스 프랜차이즈 최초로 좌완 투수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희관은 두산이 3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두는데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보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올해 연봉 협상까지 진행했던 유희관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유희관은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같다. 언젠간 은퇴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작년에 많이 부진했고 2군에 가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희관은 지난해 15경기에 등판해 4승 7패, 평균 자책점 7.71로 부진했고 8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 기록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서도 제외되며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졌습니다. 유희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서 빠졌는데 후배들이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리를 물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의 성장이 흐뭇했고 명문 두산 베어스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2군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희관은 2020 시즌 4승을 수확하는 데 그쳤지만 베어스 역대 최다승을 기록 중인 장호연과 격차는 불과 8승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통산 100승을 따낸 후 장호연을 뛰어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현역 생활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퇴를 선택한 이유는 본이 아닌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연봉 문제 때문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잘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강했다. 지금 팀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좋은 투수들이 성장하는데 내가 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다. 좋은 모습으로 떠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기록을 의식하고 야구를 하지는 않았다. 두산의 최다승 기록을 깨고 싶었지만 아쉽게 유니폼을 벗게 됐다. 그러나 더 뛰어난 후배가 내 기록과 장호연 선배님의 기록도 깨고 더 좋은 기록을 쏟아내야 더 명문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훌륭한 투수들이 있고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희관은 자신의 은퇴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 동료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다. 많이 모질었다. 은퇴를 하겠다고 하니 다들 연락해줬다. 함께했던 현수와 의지, 원석이에게도 연락이 왔다며 그동안 동료들을 왜 잘 챙겨주지 못했을까? 따뜻한 말을 좀 더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보이지 않게 노력을 했고 좋은 팀을 만나서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나는 행복한 선수라고 팀과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2 이상인 25년을 매진했던 야구를 떠나는 유희관은 해설위원과 방송인, 코치 생활 등 다방면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해설 제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해설자로 나설지, 요즘 예능에도 출연하던데 방송인이 될지 아니면 코치 등 지도자 코스를 밟을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조언을 들으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유희관의 앞날에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모습만 보면 예능에서 활약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도전한 끝에 값진 성과를 이뤄낸 유희관이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유희관은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희관의 뛰어난 입담을 탐내는 방송사들의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지만 유희관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몇 스포츠 전문 방송사는 지난 18일 유희관의 은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유희관 영입을 위해 접촉했다는 후문입니다. 유희관은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고 웃은 뒤 사실 방송사 세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 야구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으면 막막할 것 같았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셨다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또 방송국에서는 연락이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다며 야구 해설가를 할지 방송을 할지 지도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희관 스스로도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 조언을 듣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만 제2의 인생도 선수 시절만큼이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욕심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희관의 뛰어난 입담과 화려한 유머, 연예인으로서의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연예기획사의 러브콜을 받아 제2의 강호동에 버금가는 연예인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펼쳤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또한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프로골퍼의 꿈도 한 번쯤은 꾸어보는 골프 선수로서의 유희관의 도전도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희관은 아직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인생 이막의 길이 팬으로서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